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주말도 다 갔습니다. 나름대로 버라이어티한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날씨도 좁고, 코로나도 위태위태하고. 자,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적으로, 수출 실적이나 취업자 수 증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장밋빛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어느새 제3세계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 세계에서 유일무이 대한민국밖에 없죠. 괄목 상대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만 보는 약소국이 아니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고요? 자, 9월달 전후로 해서 분기점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과연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든지 돈줄 재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그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그때쯤 되면은 눈부신 발전으로, 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그런 모멘텀, 전환기가 만들어질지, 저는 뭔가 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은 제가 6개월 내내 떠들었던 그 하반기 기저효과가 과연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어떻게 찍힐지, 그걸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 2025년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음 주 전망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주로 말씀드리는 바이오 한 종목, 반도체 두 종목, 이렇게 요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 어떻게 진행될지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로 한번 전망해 드리는 영상 찍어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증시 뜨거웠고요. 다 코스피도 최고점 직전, 코스닥도 1000포인트 재돌파 직전이죠. 코스닥이 살짝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아쉬운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쉬움이 많이 없어질 거고요.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라고 하는데요. 자, 별다른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언저리에서 계속 관리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바로 테이퍼링이나 돈줄 재기, 긴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경고를 보내면서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취업자 수, 물가 지수 이런 걸 확인해 가면서 관리하는, 대응해주는 그런 차원의 멘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고요.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예상 밴드를 3,300까지 잡아줬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 3,25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60 정도 잡은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60에서 70 정도 잡은 건데, 요 정도 한 3250을 두고 왔다 갔다 한 10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 너무 안전한 예상이죠. 너무 안전한 예상이에요. 제 느낌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무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죠.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차츰차츰 제가 화면 바꿔서 말씀드릴 거고요. 백신은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1000만 명 넘게 맞췄기 때문에 20%를 상회하는 그런 1차 접종은 20%를 넘기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추고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잡혀가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해이해지는,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긴장 늦추지 말고 코로나 방역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계속 질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뭐 카카오가 계속 상승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뭐 많은 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과연 이 왕자는 누가 차지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에게 카카오는 다음이고요. 네이버는 조금 낯설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모순일 수 있는데, 이 화면이 지금 네이버 화면이잖아요. 제가 증권 화면만 네이버를 쓰고요. 모든 뉴스나 모든 검색이나 뭐 지도 찾기 모든 포털은 다 다음을 씁니다. 근데 왜 증권을 이걸 쓰냐고요? 뭔가 다음 증권은 들어가면은 뭔가 정보가 없고 뭔가 좀 조잡해요. 제가 뭐 검색이든 뉴스든 모든 걸 다 다음에서 확인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다음 금융이고 증권이거든요. 화면 자체가 너무 조잡해. 내가 다음을 좋아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안 써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종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린이들은 이제 종토방에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데, 종토방도 사람들이 없어도 너무 없어.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이버 증권 화면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 화면 자체가 너무 이상해.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증권 볼 때만 네이버를 쓰고요. 솔직히 뭐 저는 뭐 네이버 옛날에 뭐 한게임이라든지 뭐 지식인 뭐 여러 가지로 뭐 크게 히트했던 그런 컨텐츠인데, 그래도 다음 하면 카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 나름대로 추억은 다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도 한메일넷이 중심이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이고 좀 약간 좀 기존의 어떤 그런 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가 더 이익 성장률도 높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가 대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카카오는 이제 다음에서 카카오로 바뀌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혁신, 성장, 뭐 미래 비전 이런 쪽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익 전망치 자체, 뭐 이익 성장률, 뭐 영업이익 수준 이런 거는 네이버가 훨씬 높긴 하죠. 근데 카카오가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더 크고 견조해 보이긴 하지만, 카카오도 무시할 수 없는, 뭐 어떤 전문가들은 곧 카카오가 네이버 따라잡을 거라고, 시가총액으로도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률이나 기타 이 포털 대장 이런 부분으로도.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금 뭐 민주 진보 이쪽이 아닌 분들은 뭐 검색이나 뉴스도 네이버 쪽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주로 카카오 다음 이쪽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증권만 특이하게 여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바꿔서요. 발목상대 이야기 했는데, 아마 다음 주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눈 씻고 한번 새롭게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이거 갈목상대는 그 삼국지에 여몽, 오나라 도독이죠. 여몽이 한때는 뭐 싸움만 아는 장수였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공부해서 모사로도 뛰어난 활약하고, 오나라의 뭐 3대 도독, 주유, 육손, 여몽 이렇게 세 사람 꼽나요? 오나라의 도독을. 이 여몽에 대한 고사죠. 괄목상대. 자, 최근 조회로 가서요. 보시다시피 뭐 IA 바닥권에서 흐름
계속 꾸준하게 나와 준다면은 뭐 반도체 관련 이슈, 뭐 차량 반도체, MCU 여러 가지 뭐 쇼티지 영상, 뭐 삼성의 투자, 뭐 현대 기아차의 미래 전기차 이런 이슈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슈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회사, 충분하게 뭐 실적이라든지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비전도 여러 가지 회사들과 얽혀 있는 그런 이 IA에 얽힌 이야기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일단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짚어드리고요. 요렇게 IA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요. 뭐 현대 기아차와의 협력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차트 간단하게 봐드리면은, 자,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한번 쏴주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요. 한 1,400원대를 한번 뚫어준다면은, 최근에 1,400원대를 돌파한 게 언젠지,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또 세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매물대가,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엔 터질 때는 뭐 쉽게 3천만 주, 5천만 주 우습게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주 정도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잖아요. 아마도 1,400원 돌파할 때는 거의 2천만 주 상에 3천만 주 이 정도는 터져야지 아마도 이 1,400원대 위로 주가를 날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계단식으로 뭐 1,200, 1,300, 1,400, 1,500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가면서 분위기를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바로 뭐 1,500까지 찍을까? 그거는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도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만큼 뭐 크게 뭐 1,200까지 떨어진다 해도 겁낼 것 없는 저점에 와 있는 충분하게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에이드칩스 한번 볼까요? 뭐 에이드칩스 물려 계신 분들은 계속 죽어라 하겠지만 뭐 이 자리에서 에이드칩스가 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저는 뭐 1,000원대는 안 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1,000원대가 깨진다고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뭐 1,500원대, 1,600원, 1,600원대 이렇게 충분하게 모멘텀 만들어 가면서 뭐 삼성 파운드리 협력 관련해서도 자, 차량 반도체 뭐 MCU 여러 가지 CPU 코어, 지적 재산권 관련 기술로도 뭐 백신, 냉장 냉동 유통, 콜드체인 관련해서도 이렇게 3대 테마로 다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고요. 물론 돈은 이 냉장 냉동 쪽으로만 돈을 벌고 있고 뭐 이 CPU 코어 지적 재산권이나 뭐 차량 반도체 MCU나 뭐 이런 파운드리 쪽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에도 뭐 유상증자 이런 소식이 들려왔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고 뭐 주가로 주식들 주주들 주머니 호주머니 털어서 계속 회사 연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종목에 미래 비전이 있는지 미래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뭐 현재도 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자일 거야 볼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조차도 높은 거죠. 뭐 이 종목이 뭐 600원 500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이 종목이 마찬가지죠. 그때 가서도 이 종목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에이드칩스가 갖고 있는 뭐 국내 유일의 CPU 코어 지적 재산권이나 뭐 냉장 냉동 유통 관련 현금 캐시카우 그리고 뭐 파운드리나 차량 반도체 MCU 관련해서 기술력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퍼포먼스가 찍히고 뭐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반드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회사 뭐 코어 아시아도 있고요.
요런 파운드리 관련해서 설계 쪽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과 견주어 봐도 뭐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손정희 회장이 눈물을 머금고 팔았다는 회사, 자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하고 그 회사가 개발했던 그 칩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영국의 ARM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결국은 돈이 없어서 손정희 회장이 팔았지만 이 회사가 만들었던 그 설계 파운드리 칩보다도 더 기술력을 쳐주는 칩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나쁘게만 보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못하는 거고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다만 뭐 무조건적으로 다음 주에 달린다 이게 아니고 지난 거래일에 IA가 달린 것처럼 자 수급이 붙고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터닝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종목 제가 300만 주 이상 쏠 때 거래해 보실 수 있다라고 했죠. 300만 주 이상 거래가 붙는 날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이건 일봉 차트지만 충분하게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빨간 봉을 만들어 줄 때 이 분봉상 뭐 3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분봉상 두세 개 정도 빨간 분봉을 확인하시고 그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이런 거래량보다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뜰 때 거래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빵 뜨고 가격도 빵 뜰 때 그럴 때 초입에 들어가셔야 돼요. 두세 개 딱 뜰 때. 너무 확인 많이 하시면은 날아가서 잡기가 힘들고요. 뭐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살짝 깼다가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날아가는 순간 그런 순간 노려볼만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거는 시초 장 시작하고 30분 요 정도가 힘이 가장 셀 때 그때 수급이 확 붙으면서 날아가지고 뭐 중반에는 흐물 뭐 횡보 조정하다가 종가에서는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분봉으로 확인하시고 거래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뭐 나름대로 차트 분석해 드렸고요. 뭐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자 뭐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닥 150 편입 관련해서 뭐 나름대로 매물대가 쏟아지면서 뭐 130만 주 정도 쏟아지고 뭐 외인이나 기관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뭐 기관도 24,000주 정도 내놨고요. 외국인도 60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뭐 대다수 외국인들이 뭐 물량을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뭐 순수 개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잡았을 거고요. 이 잡은 개인이나 세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치진 않을 거예요. 차트 자체가 보시면은 뭐 주봉으로 보셔도 충분하게 바닥권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일봉으로 보셔도 충분하게 바닥권입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죠. 자, 뭐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뭐 6,000원, 7,000원, 8,000원 할 때 하고 비교하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바이오 CMO나 이렇게 탄력을 받은 자리에서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받고 3월 달에서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25,000원, 30,000원 구간대는 충분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급등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3만원 돌파하고 35,000원 이상에서도 계속 달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그 자리 보시다시피 지금 월봉상에서 39,400원 최고가잖아요. 이 자리 근처에 가면 갈수록 매물은 폭발할 거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대치만으로는 저 4만 원 자리를 뚫기는 무지하게 힘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5,000원에서 3만 원 언저리 요 박스권 갖고 거래해 보시라고 이 바이넥스 종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종목 다음 주에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코스피 지수가 앞에서 파이낸셜 뉴스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3,300을 간다면은 뭐 분명하게 코스닥도 뭐 1000포인트는 쉽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해 준다는 얘기는 바이오도 반도체도 이 시장의 두 핵심 축, 이 두 가지 섹터들이 안 달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IA와 AD 칩스, 바이넥스까지 잘 주시하시면서 높은 자리에서 잡지 마시고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 여기저기 분산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그때 퍼포먼스가 나오는 IA나 AD 칩스, 바이넥스에 집중해서 집중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요. 고점에서 반드시 꺾이면 반드시 익절하시고 방향성이 틀리다 싶으면은 짧게 손절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전망 짧게 해드렸고요.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청세롬 검색 진행시켜